이거를 원서를 읽은 애들은 절대로 이렇게 엉터리식으로 영어하지 않아요. To clean up spills. 청소하는 건가? 끝.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효용이 어느 정도 커지는 수준이 그런 나이대가 어느 정도냐면은 교육 불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남기정입니다. 백정입니다. 오늘은 영어 원서를 통해서 어휘 습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것이 영한 단어 암기 방법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영어 어휘 수준에 보면은 거의 성인 수준인 애들이 있어요. 있죠. 우리 학원 애들도 꽤 있는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영어를 습득했냐? 보면은 열에 9, 그 이상은 원서를 통해서 습득을 했다. 단어를 단어장으로 아예 안 외워본 친구들도 수두룩해요. 그 중에 이게 어떻게 됐냐? 그냥 책을 읽는 거예요. 직접 책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걸 보세요. 아이들 입장에서 보자고요. 이번 before that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단은 before는 알아. 대체로 이 정도면 AR 2잖아요. before는 알거든요. 뭐가 이 전에 상황이 있었는데 이 전에 배경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아,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구나 하고 invented는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inventor, invention, invented.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서 같은 거 읽으면은 이 단어 활용형 이게 어떻게 형태를 바꾸냐를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영한 단어 이 매칭식으로 외웠을 때보다 이게 활용형 같은 게 능숙한 애들이 많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계속 반복되니까. inventor. 근데 Mr. Puff가 inventor라고 했으니까 사람이구나. 사람일 때 inventor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뭐 his invention. his 다음에 왔으니까 얘의 뭐 명사 같은 거구나. 이 느낌이 있어요. 명사는 명칭 모를 수 있어요. invention은 his 같은 거 뒤에 오는구나. 알 수가 있고 he invented. he 다음엔 invented. 이렇게 ed이 붙은 게 올 수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단어 이게 inflicted 되는 거를 잘 아는 게 애들이 이걸 자꾸 반복해서 보니까. 그리고 이 아이들 책은 구조가 반복돼요. before that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발명했다는 거겠지? invented니까. 근데 얘는 뭐야? robot은 안다 이거죠. 로보트. 내가 뭐 클린업 하는 건데 spills를 클린업 한다고? spills가 뭐야? 모를 수가 있어요. 뭐지? 여기 들어간 게 spills 같은데? 이게 뭐지?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보다 보면 또 나와. And before that 하고 he invented the wheelie cup. wheelie cup은 고유명사잖아요. 여기 보면은. 근데 애들은 이게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컵은 알거든. 이게 뭐가 이 컵이야.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고 but it spilled most of his tea. tea는 알거든요. 차는 알아요. 그러면은 spilled가 지금 이거를 표현하는 건가? 튀어나오고 있어요. spill이라는 게 이게 흘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짐작하다가 틀릴 수도 있죠. 하지만 뭐 어떻습니까? 어차피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뭐 이 책 한 권 읽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원서로 단어를 습득한다고 하니까 흔히 하는 뭔가 방법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잘못하는 방법. Before that he invented 이 뭐야? 단어를 모른다. 바로 찾아본다. 그거는 좀 효과가 좀 떨어지는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invent가 여러 번 지금 요 양쪽 페이지에 여러 번 나왔는데 여기 나온 것만 가지고 어느 정도 유출해서 뜻을 알고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했으니까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공부하는 게 사실은 이 원서 읽기를 통해서 어휘를 습득하는 방법이 맞는 거죠. 뭘 공부하는 거냐면은 단어 자체를 공부하는 것도 있는데 그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단어의 뜻을 유추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돼요. 요거를 좀 간과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아이들이 나중에 공부를 했을 때는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모르는 단어들을 쌀쌀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지문의 뜻을 파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를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invented라는 단어를 모르지만 여러 번 나왔으니까 대략적으로 뜻을 파악하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단어가 여러 번 나와도 뜻을 모르겠던 단어가 있어요. 특정 단어. 그런 건 찾아보시고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알겠으면은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이제 원서에서 발췌해서 외우고 그 다음에 원서를 읽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시중에 어휘장 쓰는 것보다는 확실히 낫거든요. 근데 그것도 단어 리스트를 정리해 놓은 거를 절대 틀리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그거는 아이들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 가능성을 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이냐?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그거는 병행하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거를 학업에 주로 놓는다. 영어를 이제 익히는 시간의 대부분을 그 리스트 외우는 데 쓴다. 이거는 지속 가능성이 높지가 않다. 책을 그냥 후루룩 읽었을 때 머리에 남는 게 없는 것 같아. 단어 암기는 기억했고 암기했고 이렇게 하는 과정도 있고 하니까 내가 남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책 읽으면서 단어를 습득하는 것 자체가 아닌데 책 읽으면 남는 거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다 날아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많은 부분이 날아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지목을 해가지고 이 단어의 뜻이 뭐야? 야, 네 책을 여기 있는데 인벤트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잖아. 이거 한국말로 뜻이 어떻게 돼? 그러면 한국말로 얘기를 못할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날아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사실은 날아간 게 아니고 일정 부분은 머릿속에 남아있죠. 인벤트라는 단어의 한글 뜻하고 정확히 매칭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느낌은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그 인벤트라고 되는 단어가 있는 지문을 어디서 딴 데 본다. 그러면 그것을 유추해내서 그 뜻을 알아낼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저는 봐요. 요게 이제 차이점이다. 명확하게 딱 떨어져서 단어가 공부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그 단어에 대한 느낌이라든가 그 단어를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많이 향상이 되는 것이죠.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거 부록 같이 따라오는 걸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책을 통해서 책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그 영어라는 언어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읽어보고 그런 능력이 향상되는 거고 그 능력 중에 하나가 단어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해질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 원서로 언어 습득하는 것과 영한, 단어, 매칭 암기식 요거를 비교해 드릴 거예요. 일단은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은 어렸을 때 단어를 많이 익히는 방법이랑 성인이 돼서 단어를 많이 익히는 방법이 똑같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전제, 영어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나이가 어릴수록 많다. 이게 두 가지 전제예요. 먼저 가장 중요한 개념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사람들이 고려를 안 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지속이 가능하냐. 이게 거의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를 빼고 다 논의하기 때문에 탁상공론이 되는 거다. 이게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 나오게 되는 그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려요. 일단은 초등 저학년 때는 영한 생암기식으로 이게 외우는 거는 거의 모든 아이들이 구현이 안 돼요.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이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맞지가 않다. 근데 원서 읽기 중심으로 하는 거는 아이들이 이거를 오락거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즐거워서 읽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스멀스멀 단어가 들어오거든요. 했을 때 한 시간에 2단어만이라도 들어온다 하면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은 10,000단어 수준을 이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워낙에 많았으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장점이에요. 많은 수의 경우에는 시간을 많이 투입한다는 거를 단점으로 보거든요.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장점이다. 이 원서 읽기 방식에 지속 가능성이 높다는 게 장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1시간당 2단어만 습득을 해도 초등학교 시기에 10,000단어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했다는, 참아가면서 노동식으로 공부했다는 느낌이 안 나고 재밌어서 했는데 10,000단어 습득했네? 알고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바람직합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게 맞다. 초등 시기에는 절대적으로 이게 맞는 방법이다. 그러면은 영한 단어 방식이 효용이 없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효용이 있는데 이거는 효용이 어느 정도 커지는 수준이, 그런 나이대가 어느 정도냐면은 중학교 정도는 입학을 해야지, 뭐 아이들마다 발달 단계가 다르니까 조금 차이는 있는데 중학교 정도는 입학을 해야지 이게 효용이 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고등학교 때 정도 시기가 되면은 이 영한식으로 외우는 거를 계획적으로 수행을 해서 반복도 계획적으로 해서 이거를 습득할 수 있는 비율이 높아지기는 해요. 그런데 이건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은 고등학교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는 영어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하루에 1시간 내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30-40분 내는 거 정도가 현실적인 정도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인지적으로 영한식으로 매칭되는 걸 익혀갖고 이거를 구현을 해서 어휘를 높이겠다 하는 거는 이 학습 시기상 맞물렸을 때 현실성이 낮은 거예요. 그 시기가 되면은 이미 시간 자체가, 절대 시간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휘장으로만 어휘를 습득하려는 방식은 이래서 잘 안 된다. 그거는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집중도.
이제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평균적인 수준 자체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는 집중을 조금 더 높게 할 수가 있고 이 단어 암기식으로 이제 공부하게 되면 그 집중도가 평균적으로 좀 떨어지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참을 수 있고 집중력도 또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은 시간당 효과는 이제 암기식이 훨씬 높은 거죠.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어렵기 때문에 즉 스트레스를 참기가 어렵고 또 집중도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전통적인 그 단어 암기 방법은 그래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효율이 높은 게 이제 책 읽기를 통해서 어휘를 습득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활용 측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흔히 말하는 collocation, 연어라는 게 있거든요. 앞뒤 단어 짝꿍을 맞춰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시험을 보다 했을 때 이거를 단어장으로 외운 친구들은 어떻게 될 수 있냐면은 보다, look, 시험, test, look, test. 이건 안 되잖아요. 이거를 원서를 읽은 애들은 절대로 이렇게 엉터리식으로 영어하지 않아요. 이 친구들은 take a test 이런 걸 많이 보고 take a test가 뭔 뜻인지 모르겠다 잘. 근데 뭔가 좀 공부하는 상황에 좀 쓰이는 것 같아. 표현 자체를 통으로 기억해놨다가 대략 공부 관련돼 있는 말 이 정도로 생각해놨다가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이게 아 시험 보는 거구나 이렇게 인지가 되기 때문에 이 표현을 습득했을 때에는 이게 같이 성립이 되거든요. take a test까지 이게 연어까지 같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말하거나 글로 썼을 때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영어 한글 이렇게 생짜로 외우는 거는 요거는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단어를 외워도 이 친구들이 겪는 형성이 뭐냐면은 따로 단어를 떼어 넣어서 이 단어 뜻은 뭐야 하면은 이거요 대답을 해요. 시간 좀 걸릴 때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글을 읽었을 때 이거를 활용을 못해요. 근데 이 원서 읽는 식으로 했을 때는 이 반대다. 맥락을 주어주고 그 줄글로 쫙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표현을 보면 의미가 더 잘 들어와요. 해석하는 식으로 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 해볼게요. 전에 그거 그는 발명했다. 하나의 로버트에게 청소하다. 위로 spills. 이거 무슨 뜻이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나하나 해석하는 친구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은 이 업 같은 거 나왔을 때 이 업이 위인데 위층을 청소한 건가? 이거 왜 나왔지? 넘어가기 힘든 거죠. 이 아이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쭉 읽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따져서 읽고 일단은 읽는 속도가 좀 느리다.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뭐 이거 뭐 정확도가 그렇게 나쁘냐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 이거 선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애들 입장에서 볼게요. 다시 읽어야 돼요. 하나하나 단어 해명하면서 이 투는 뭐야 이게 투가 애게인데 이게 투가 이거 뭐지? 단어 찾아본다 하면은 단어 찾아보고 다시 읽어야 돼요. 또 이거는 오랫동안 하기 힘들고 좀 피곤해진다. 당장에 이 페이지에서 얻은 정보가 누가 더 많냐라고 봤을 때는 이게 하나씩 해석하는 게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오래 할 수가 있냐? 오래 못할걸요? 뭐 원서 읽기 많이 한 친구들은 그냥 넘어가요. Before that, he invented a robot. Robot invented. 뭐 발명했나? To clean up spills. 청소하는 건가? 끝.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근데 이게 성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큰 차이가 있나? 의미 정확도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이제 항상 이제 강조하는 건 제 내면에서 중시하는 건 뭐냐면은 지속 가능성이 있냐. 아이들이 이거 오래 할 수가 있냐. 이 정도 훑고 지나가면은 이 그림 보고 아 뭐 청소하네. 로봇 청소하는 거구나. 다음 거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단서가 계속 반복이 돼요. 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반복되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어요. 너 이거 뭔 뜻이냐? 뭐야? 윌리컵 뭐야? 윌리가 뭐야? 물어보면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은 이거를 워낙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몇 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 하나하나 따지면서 읽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 배를 많이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단위 페이지에서 얻은 정보는 좀 적을 수가 있는데 이 양 자체가 몇 배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기는 방법이다. take라는 단어 예제 들으셨잖아요. 네. 이제 take a test를 하면은 여기서는 공부하는 게 뭐냐면 테스트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take란 단어가 공부가 되는 겁니다. take란 단어를 단어장에서 공부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take 하면 뭐 얻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될 텐데 그럼 take a test 하면 시험을 얻은 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take란 단어의 뜻을 보면 쫙 열 몇 개가 있을 거예요. 최소한. 그게 다 쓰이는 단어예요. take는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라서 이 10개 정도 활용되는 걸 사실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시험을 보고 그게 다 나와요. take a test도 시험에 나오고 다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 take라고 하는 굉장히 쉬워 보이는 단어를 깊이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언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비유적으로 쓰이는지 그리고 행동 동작 자체가 그 언어 체계에서 어떻게 쓰이는지가 위치 그게 어떻게 써야지는지를 아이들 머릿속에 어렴풋이 알게 돼요. 그 단어가 나오고 그 문장이 나오고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읽을 때마다 그것이 take라는 단어의 뜻이 좀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 정도는 사실은 이 한영, 영한 이런 식으로 배우면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좀 보거든요.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헷갈려요. 그리고 사실은 10가지가 넘는 단어 뜻을 이렇게 외워가지고 하는 아이들을 볼 수도 없고요. 그렇게 시험을 보지도 않고요, 사실은. 그래서 주변에 한번 둘러보세요. 상당수의 영어를 잘한다는 아이들이 영어를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시면 좋은데 어렸을 때는 다 이런 식으로 원서식으로 해서 어휘를 습득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학생들이 갖고 있는 영어 실력의 대부분을 형성해놨던 방식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들어가면은 이 친구들도 이런 어휘장을 봐요. 보거든요. 요거는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 학습적으로 계획적으로 이거를 영어 암기를 구현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고등학교 때 돼서야 비로소. 그럼 그 시기가 됐으니까 이거는 효용이 있는 측면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했을 때. 이렇게 가는 건 괜찮은데 고등학교 아이들을 딱 자연하는 애들 봤는데 단어장을 외우고 있고 잘 외우더라. 이것만 보고 아 그럼 이 방법을 초등아이한테 적용시키면 더 잘할 수 있겠다. 더 빨리. 입시 영어에 더 먼저 최적화를 시킬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그때부터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거는 구현이 안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늘은 단어 습득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정도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